어떤 사랑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잔잔하게 시작해서 격렬하게 흐르고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키죠. 2025년 11월 15일 새벽 4시 경찰 무전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단독주택 살인사건 발생. 피해자 1명 사망. 용의자 중상. 공범 도주. 앰뷸런스 사이렌이 고요한 새벽을 찢었습니다. 들것에 실린 남자의 얼굴은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식칼이 쥐어져 있었고 그 칼날에서는 아직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여자. 그녀는 피로 범벅이 된 남편의 셔츠를 움켜쥔 채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얼굴로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없는 또 다른 여자. 행복한 가정의 완벽한 아내였던 그녀는 이 핏빛 참극의 중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6개월 전 한 남자의 착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성공한 사업이 있고 화목한 가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일 밤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있었다는 것. 그의 여동생 남편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그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금지된 강을 이미 건넜다는 것을. 어떤 진실은 알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잔잔한 물소리가 점점 거세집니다. 흙탕물로 변한 강물이 휘몰아치고 그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남자와 여자의 신음소리, 깨지는 유리소리, 그리고 칼이 살을 찢는 소리.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사랑, 파멸의 사랑, 그리고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5년 추석 명절. 서울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현우 49세. 건설회사 대표. 그는 평상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며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아내 서연은 한복을 입고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38세.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된 여자. 그녀의 손놀림은 정갈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평소 모습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완벽한 아내. 여동생 수아가 웃으며 매제 지훈에게 장난을 걸었습니다. 오빠 송편 빚는 솜씨 대박인데? 서연 언니한테 배웠어요? 지훈 35세.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그는 수아의 팔을 가볍게 치며 웃었습니다. 수아 씨도 참. 서연 씨 솜씨는 제가 따라갈 수 없죠. 그냥 눈썰미로 배웠을 뿐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3초. 딱 3초간의 눈맞춤. 하지만 그 3초는 너무나 길었습니다. 서연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손재주가 좋아서 뭘 해도 잘하세요. 예술적 감각이 있으니까요. 지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손가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 하얀 피부, 그리고 약지에 끼워진 결혼반지. 현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는 송편 빚는 것도 그림 같네. 지훈이도 참 착해. 우리 수아 데리고 사느라 고생 많지. 현우는 그때 몰랐습니다. 눈앞의 흐뭇한 풍경이 사실은 무대였다는 것을. 아내와 매제가 주고받는 시선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금지된 강의 물결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가족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현우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자.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짤랑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현우와 서연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네킹 같은 표정.
현우는 이미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당신 피곤하죠? 하루 종일 운전하고 손님 치르느라. 뭐 늘 하는 일인데. 당신도 고생했어. 아침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서연은 빗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침묵. 현우는 눈을 뜨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자. 피곤해 죽겠네. 서연은 빗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방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서 그 진짜를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오후 송편을 빚을 때 마주쳤던 지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는 따뜻한 시선.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듯한 눈빛.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망은 이성보다 빨랐습니다. 같은 시각 수아와 지훈의 집. 수아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작업실에 홀로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한복 입은 여자의 옆모습. 고운 목선. 정갈하게 빚어진 송편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은 서연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림을 응시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언제부터 그녀에게 끌렸을까? 수아는 밝고 명랑했습니다. 나를 사랑했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죠. 하지만 그녀는 나의 깊은 곳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술가의 고독, 창작자의 외로움, 그 어둠을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나와 같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품고 사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침묵.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잠결에 수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불 끄고 자.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잘게. 하지만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더 세밀하게 그려나갔습니다. 금지된 것일수록 더 달콤합니다.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 그것이 욕망입니다. 3주 후. 현우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서연아. 오늘 거래처 미팅 있어서 저녁 늦을 것 같아. 먼저 식사해. 전화 너머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몸 조심하고 너무 늦지 말아요. 응, 걱정 마. 우리 서연이가 최고야. 끊어. 현우는 전화를 끊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려 노력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완벽한 제공자가 된다고 해서 완벽한 남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서연의 집 거실. 통화를 끝낸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지훈 매제.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훈 씨. 서연 씨, 지금 괜찮으세요? 작업 중에 물감이 떨어져서요. 혹시 집에 계시면 제가 잠깐 들러도 될까요?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핑계라는 것을. 지훈도 알고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을. 물감이요? 굳이 지금 오셔야 하나요? 네. 급한 작업이라서요. 10분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겠어요. 오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서연은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시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띠고 서연 씨, 늦은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지훈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 마주 서 있었습니다. 침묵. 지훈의 눈이 서연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서연의 숨소리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서연 씨,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묻지 않았습니다. 피곤한지 힘든지 외로운지. 하지만 이 남자는 물었습니다. 네. 요즘 좀 그래요. 너무 혼자 감당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힘드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손이 천천히 서연의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연 씨. 키스였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지훈의 손이 서연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서연의 손이 지훈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그는 독인 줄 알면서도 마십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카메라는 거실 바닥에 떨어진 지훈의 가방을 비춥니다. 가방에서 튀어나온 스케치북. 그 안에는 현우의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현우. 아무것도 모르는 현우.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는 찢겨진 서연의 그림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 서연 씨, 지훈 씨.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금지된 이름을. 2시간 후. 지훈은 옷을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가운을 걸친 채 그를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저는.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이게 뭔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도 될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연락해요. 지훈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짜릿함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생한 감각. 나는 중독되었습니다. 지훈이라는 남자에게가 아니라 이 금지된 감정 자체에. 밤 10시 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아, 나왔어. 서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저녁 먹었어요? 응, 먹었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현우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평소의 서연.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요. 책 읽고 청소하고. 그래. 고생했어. 현우는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서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거짓말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서연과 지훈은 3번 더 만났습니다. 모두 현우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수아가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3번째 만남. 서연의 집 침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거 알아요? 저는 당신을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림을요? 네. 당신의 모든 순간을 담고 싶어요. 이 표정도 이 눈빛도. 서연이 웃었습니다. 위험한 그림이 되겠네요. 위험해도 좋아요. 예술은 원래 위험한 거니까. 서연은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수아에게 죄책감 안 들어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들죠. 당연히. 그런데도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미쳤나 봐요. 미친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미친 게 너무 달콤해서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과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격렬하고 더 절실했습니다. 중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두 번째는 쾌락으로, 세 번째부터는 필요로, 그리고 어느새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같은 시각 수아는 친구들과 카페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수아야,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수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이상한 기분? 응. 지훈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해. 맨날 작업실 간다고 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야 예술가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가끔 전화해도 안 받을 때가 있어. 나중에 물어보면 작업에 몰두했다고 하는데.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혹시 의심하는 거 아니지? 지훈 오빠가 바람필 사람처럼 보여?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느낌이 이상해. 여자의 육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친구는 수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지훈 오빠 얼마나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 언니 서연 씨도 있잖아. 뭔가 이상하면 언니한테 물어보면 되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면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저녁 수아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수아. 무슨 일이야? 언니. 혹시 요즘 지훈 오빠 본 적 있어?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 씨? 아니, 추석 이후로 못 봤는데. 왜? 거짓말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냥. 오빠가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해서. 언니는 현우 오빠 때문에 외롭지 않아?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괜찮아. 익숙해. 수아야, 너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언니. 그냥 불안해. 너무 걱정하지 마. 지훈 씨 착한 사람이잖아. 믿어줘야지. 응. 언니 말이 맞아. 고마워, 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아는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며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니는 수아의 남편과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훈 없는 하루는 견딜 수 없었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현우 부부와 수아 부부 4명이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현우는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옆에서 채소를 썰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요즘 일 잘 돼? 네, 형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수아 잘 부탁해. 물론이죠. 수아는 서연과 함께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 뭐 특별한 거 해?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봐. 부럽다. 나는 요즘 잠이 안 와서 죽겠어. 왜? 무슨 걱정 있어?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현우 오빠 믿어? 서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남자들이 다 믿을 만한 건가 싶어서. 서연은 수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지훈 씨가 뭔가 한 거야? 아니, 아니야. 그냥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의심하지 마. 의심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야. 서연의 말에는 아이러니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의심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동생에게 믿음을 설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현우는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수아도 피곤한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서연과 지훈만 남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쉿. 조용히. 서연은 현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지훈이 따라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위험해요. 여기선.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수아가 의심하고 있어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아요. 나도 느꼈어요. 들키면 끝이에요. 모든 게. 그럼 그만둘 건가요? 서연은 지훈의 눈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저는 못 그만둬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테라스 유리문 너머로 방에서 나온 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보고 말았습니다. 언니와 내 남편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격렬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음 날 아침. 펜션의 아침 식사 자리는 지옥 같았습니다. 현우는 숙취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수아야,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그냥 잠을 못 자서. 이따 집에 가서 푹 쉬어. 수아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충돌했습니다. 수아의 눈에는 배신감이, 서연의 눈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너는?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밤에 테라스가 시끄러워서요.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테라스? 네. 누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건 나였어. 형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밖에 나가 담배 피웠어.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요즘 코를 심하게 골라봐. 수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언니와 지훈 오빠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젯밤 본 그 장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펜션에서 돌아온 후 수아는 지훈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연과의 문자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깨끗했습니다. 영리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아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좀 만날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전화로 못해? 직접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아. 현우는 동생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알았어.
내일 점심에 만나자. 다음 날 현우와 수아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아는 커피를 앞에 두고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수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이상한 걸 봤어. 뭘? 지난주 펜션에서 언니랑 지훈 오빠가. 현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또 그 소리야? 수아야, 너 요즘 왜 이래? 서연이랑 지훈이가 뭐 어쨌다고? 오빠, 두 사람이 껴안고 있었어. 테라스에서. 침묵. 현우는 커피잔을 들다 말고 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분명히 봤어.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었어. 현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수아야, 포옹. 그게 뭐 대수야? 우리 다 가족이잖아. 지훈이가 서연이 위로해 준 거겠지. 오빠는 왜 그렇게 믿는 거야? 당연하지. 서연이가 나를 배신할 리 없어. 그리고 지훈이는 내 남편이잖아.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의심해봐. 한 번만. 됐어. 나 바쁘다. 쓸데없는 망상 그만하고 지훈이 잘 챙겨.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현우는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나는 동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그 진실이 너무 두려웠으니까. 수아는 혼자서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작업실 열쇠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외출한 사이 작업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스케치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북. 풍경화들. 두 번째 스케치북. 인물 드로잉들. 그리고 세 번째 스케치북을 펼치는 순간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서연. 미소 짓는 서연. 누워있는 서연. 머리를 풀어헤친 서연. 그림은 수십 장이었습니다. 모두 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침대에 누운 서연의 나체화.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상상으로 그린 것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수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스케치북을 던졌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확실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그림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수아 씨, 저 왔어요. 수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오빠, 앉아요. 지훈은 수아의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아는 핸드폰을 꺼내 지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의 나체화가 떠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설명해봐요. 이게 뭐예요? 수아 씨, 나는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언니랑 그랬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요. 언제부터? 2달 전부터. 수아는 주먹으로 지훈의 가슴을 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다 돼? 수아는 울부짖었습니다. 지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 씨,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서연 씨를 사랑하게 됐어. 그 말에 수아는 더욱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형수를 탐하는 게? 나도 알아. 잘못된 거라는 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수아는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지훈은 일어섰습니다. 수아 씨,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훈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내가 증거를 찾았어. 언니랑 지훈 오빠가 정말로. 전화 좀 받아줘. 제발.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숙취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거래처 회식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아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5통. 그리고 문자 메시지. 오빠, 내가 증거를 찾았어. 언니랑 지훈 오빠가 정말로. 현우는 문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너 지금 집이야? 응. 왜? 수아가 이상한 문자를 보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너랑 지훈이가 그게 증거를 찾았다고. 또 침묵. 현우는 직감했습니다. 서연아. 사실이야? 대답해. 사실이냐고.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요. 현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사실이에요. 나는 지훈 씨를 사랑해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이지? 농담이라고 해. 농담 아니에요. 나는 진심이에요. 현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돈? 안정?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사랑은 없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했을 뿐이에요. 현우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하하.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당신이야말로 미쳤어요. 나의 외로움을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잖아요. 닥쳐. 당장 거기 있어. 내가 간다. 현우는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았습니다. 미친 듯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찼습니다. 서연아, 나와. 서연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차분한 얼굴로. 현우는 서연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손 치워요. 지훈이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어제 수아가 알아버려서 쫓겨났대요. 쫓겨났다고? 그럼 지금 어디 있는데? 서연은 현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왜 말해줘야 해요? 당신은 이제 남이에요. 현우는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서연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때려도 소용없어요. 나는 당신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현우는 서연의 목을 조르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를 완전히 망쳤어.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오빠. 지훈 오빠가 집에 왔어. 나 무서워. 현우는 전화를 끊고 수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아의 집 앞. 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차 트렁크에서 꺼낸 공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쇠파이프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지훈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지훈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수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안 돼.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쇠파이프를 또 휘둘렀습니다. 지훈의 다리를, 갈비뼈를, 머리를. 이 개자식아, 내 아내를. 피가 튀었습니다. 수아는 울면서 현우를 말렸습니다. 오빠, 그만해. 죽어. 지훈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를 죽이세요.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현우는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누군가 현우의 등에서 칼을 찔렀습니다. 현우는 비틀거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피 묻은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를 죽이게 놔둘 수 없어요. 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를 찌르다니. 서연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 달려갔습니다. 지훈 씨, 정신 차려. 지훈은 피를 흘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이렇게 됐네요. 죽지 마. 제발. 수아는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이 죽어가요. 현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등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차도 함께. 병원. 지우는 수술 중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가족분 계신가요? 수아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저요. 아내입니다. 안타깝게도 과다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현우는 다른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중상이었지만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실. 서연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남편을 찔렀습니까? 지훈 씨를 지키기 위해서요. 남편을 살해하려 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는 그냥 막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피해자 지훈 씨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남편이 있으면서요? 네. 나쁜 여자죠. 저도 압니다. 후회하십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다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기록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불륜살인 사건. 남편이 아내의 불륜 상대를 폭행하다 아내에게 칼에 찔려 중상. 불륜 상대 남성은 사망. 충격적인 가족 비극. 일주일 후. 현우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아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깨어났구나. 현우는 수아를 보았습니다. 지훈이는. 수아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죽었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죽였어. 오빠 잘못 아니야. 오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서연이는 구속됐어. 살인미수로.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응, 끝났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법정. 서연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미수 간통민 사상 책임. 서연은 담담한 얼굴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가며 방청석의 수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작은 중얼거림. 들리지 않는 사과. 교도소로 향하는 차 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자신에게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죽었고 현우는 병들었고 수아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금단의 강은 우리 모두를 삼켜버렸습니다. 현우의 집. 텅 빈 거실. 현우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칼에 찔린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수아가 간병을 하러 왔습니다. 오빠 식사 준비했어.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건강을, 행복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것, 믿음을.
나는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금단의 강은 내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수아의 아파트. 그녀는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본 행복이 진짜였는지, 사랑했던 사람들이 진심이었는지, 오빠도 언니도 남편도 모두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금단의 강은 나의 순수함을 앗아갔습니다. 교도소. 서연은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낙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적어놓은 글귀. 사랑은 죄가 아니다. 서연은 그 글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그 아래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한다. 나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잃은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파괴한 나. 이제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금단의 강은 달콤했지만 그 끝은 지옥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강물 소리가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잔잔하던 물소리가 점점 거세집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소리. 그리고 침묵. 자막이 떠오릅니다. 어떤 사랑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잔잔하게 시작해서 격렬하게 흐르고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금단의 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장면. 어느 거리. 한 남자와 여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3초.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뒤를 돌아봅니다. 화면이 멈춥니다. 그리고 암전.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욕망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공허함에, 충족되지 않는 갈망에.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금지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현우는 아내를 소유하려 했지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사랑을 갈망했지만 파괴를 선택했습니다. 지우는 구원을 찾았지만 죽음을 맞았습니다. 수아는 믿음을 지켰지만 배신당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피해자였고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금단의 강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옆에도, 당신의 가정에도. 부디 이 이야기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욕망은 파괴적입니다.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도 이 핏빛 강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첼로 선율이 흐릅니다. 슬프고 애절하고 아름답지만 어둡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독이 될 때, 믿었던 가족이 적이 될 때, 안전했던 집이 전장이 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이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이 이야기 속 네 사람은 모두 행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디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대화하십시오. 불만을 느낄 때 표현하십시오. 유혹을 느낄 때 멈추십시오. 금단의 강을 건너기 전에 당신이 잃을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음악이 점점 작아집니다. 금단의 강에. 기억하십시오. 어떤 강은 건너면 안 됩니다. 돌아올 수 없으니까.